오늘 오랜만이죠?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도 한 1년여 전에 정치를 시작하고 처음으로 이런 휴식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선거 과정, 또 인수위, 또 취임 이후의 과정을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었고, 돌이켜보니까 부족한 저를 국민들께서 불러내서 또 어떨 때는 호된 비판으로, 또 어떨 때는 따뜻한 응원과 격려로 이 자리까지 오게 해주신 국민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먼저 다시 한번 갖게 됐고, 결국 제가 국민들께 해야 할 일은 국민들의 뜻을 세심하게 살피고 늘 초심을 지키면서 국민의 뜻을 잘 받드는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휴가 기간 중에 더욱 좀 다지게 됐다고나 할까요? 그렇습니다. 박근혜 장관 네. 인사도 얘기도 나오고 지지율도 지금 20% 네. 하락세이신데 인적 쇄신 관련해서는 어떤 입장인지 궁금합니다. 모든 어떤 국정 동력이라는 게 다 국민들로부터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의 이 관점에서 모든 문제를 다시 점검하고 잘 살피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들도 이제 바로 이제 일이 시작이 되는데 올라가서 살펴보고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하고 이렇게 이제 일을 해 나가겠습니다. 어찌됐든 우리 고맙습니다. 민주주의 정치라는 것이, 국정 운영이라는 것이 우리 언론과 함께 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이니까 다시 이제 오랜만에 여러분들을 뵀는데 여러분들께 많이 도와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대통령님, 우리 정부가 미국의 칩 예비회의 뭐죠? 다시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들어가는 양을 못 들어서. 네네. 우리 정부가 미국의 칩 예비회의에 참여하겠다고 미국 측에 지금 의사를 밝혔는데 네네. 이런 가운데 오늘 박진 장관이 방중을 합니다. 네. 혹시 박진 장관에게 어떤 질문을 하신 게 있는지 지구에 가서 어떻게 외교를 해라라고 하는 게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19월에 우리가 들어가 하는지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합니다. 지금 정부 각 부처가 그 문제는 철저하게 우리 국익의 관점에서 세심하게 살피고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저희들이 하여튼 관련 부처하고 잘 살피고 논의해서 우리 국익을 잘 지켜내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대통령 혹시 내부 통일 문자에 대해서는 한번 설명하세요. 휴가를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박순애 사회부총리를 포함해서 인적 쇄신에 대해서 출근길에 기자들이 물었는데 국민들 관점에서 보겠다는 말을 했는데요. 이 소식부터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주환 기자, 휴가 동안 어떤 생각을 하고 돌아왔는지 대통령 발언부터 먼저 들어볼까요? 네, 일주일간 휴가를 마친 윤석열 대통령은 출근길 약식회견에서 정치를 시작하고 1년여 만에 처음으로 이런 휴식의 시간을 가졌다며 복귀 소감을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결국 제가 국민들께 해야 할 일은 국민들의 뜻을 세심하게 살피고 늘 초심을 지키면서 국민의 뜻을 잘 받드는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휴가 기간 중에 윤 대통령은 지지율 하락세와 박순애 교육부 장관을 비롯한 인적 쇄신과 관련해서 국민 관점에서 모든 문제를 다시 점검하고 잘 살피겠다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최근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하향과 외국어고 폐지 발표 등으로 논란에 휩싸이며 사퇴설이 불거졌습니다. 윤 대통령이 국민 관점을 언급함으로써 박 장관의 거취 정리 가능성을 내비친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여권에선 박 장관이 오늘 자진 사퇴할 거란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국회에서는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청문회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 이 새로 생긴 경찰국을 두고 공방이 치열하겠죠? 네, 오늘 오전 10시 국회에서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시작됐습니다. 핵심 쟁점은 지난 2일 신설된 행안부의 경찰국 논란입니다. 수사권 조정으로 권한이 비대해진 경찰에 대한 통제냐, 경찰 중립성 훼손이냐를 놓고 여야 의원들이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경찰국 신설이 법률 개정 없이 이루어진 것을 두고 여야 의원들은 윤 후보자의 의견을 집중적으로 물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 후보자는 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최근 경찰 제도 개선 논의 과정에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경찰권은 견제와 감시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며 경찰국 신설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JTBC 연지환입니다. 결국 제가 국민들께 해야 할 일은 국민들의 뜻을 세심하게 살피고 늘 초심을 지키면서 국민의 뜻을 잘 받드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휴가 기간 중에 다지게 됐다고나 할까요? 네, 인적 쇄신 관련해서는 어떤 입장인지 궁금합니다. 국민들의 이 관점에서 모든 문제를 다시 점검하고 잘 살피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들도 바로 일이 시작이 되는데 올라가서 살펴보고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하고. 혹시 내부 통일 문자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예,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다, 있으면 할 것이다라고 해서 당장 박순애 교육부 장관 논란이 많았죠. 사퇴설이 나왔었습니다. 보도도 나왔고 대통령실에서도 거취를 곧 결정할 줄 안다라는 얘기까지 있었는데 교육부에서는 교육부 대변인의 얘기 잠깐 보겠습니다. 김천홍 대변인은 거취 내용은 아직 들은 바 없다. 박순애 사회부총리는 국회 교육위 출석을 대비해 회의 중이다. 국회 교육위가 내일이잖아요. 사퇴할 마음이 없다는 뜻인가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들리는 얘기는 또 딴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 저희한테도 해주세요. 들리는 얘기. 같이 듣게요. 그러니까 오늘 중으로 아마 사퇴 표명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대부분 예상을 했는데 예. 이 교육부총리 본인은 내일 국회 가서 뭔가 본인의 상황에 대해서 해명을 좀 하고 그때 뭐 결정을 하겠다. 즉 해명할 기회를 한 번 더 갖고 싶다. 예. 이런 뜻을 얘기하고 있다는 또 얘기도 있어서 뭐 일단 여권에 있는 얘기죠. 예. 그런 얘기를 들어서 이게 참 그렇습니다. 국회 가서 무슨 말씀을 또 하실지 그럼 국회에선 또 민주당에서 뭐라고 또 얘기할지 이게 더 커지잖아요. 예. 그런 거 다 파악하면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데 그렇습니다. 일단 뭐 대변인 얘기 들으니까 내일까지는 사퇴가 내일 국회 교육위 출석까지는 강행할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 근데 국회 나와서 뭘 해명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오히려 더 정부에 부담을 주는 상황밖에 안 될 것 같고 이미 뭐 저거는 자진 사퇴라기보다는 경질에 가까운 건데 대통령실의 반응이나 봤을 때 그러면 빨리 이제 부담을 좀 덜어주는 차원에서라도 오늘 중에 사퇴 선언하고 정리를 하는 게 낫지. 제가 보기엔 약간 쓸데없는 고집이 아닌가 싶은데요. 진짜 말씀하신 게 사실이라면 정말 뭔가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말 황당한 일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대통령의 지도력이 흔들리는 게 아닌가. 이게 어떻게 보면 국민들께서 이미 사실 판단을 끝내신 상황이고 박순애 장관은 사퇴해야 된다. 더 이상 장관직을 유지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건 사실 거의 전 국민이 지금 동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대통령도 결심을 했는데 그거를 따르지 않는다는 거는 이건 리더십에 굉장히 큰 위기가 뭔가 정권 초기부터 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오히려 드는데요. 그러니까 뭐 저는 이제 리더십까지는 갈 건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최근에 가장 문제가 됐었던 입학연령 인하 문제 하나랑 그다음에 외고 폐지 이 두 개가 워낙 첨예하게 비판들을 많이 받았던 내용이라 그 부분에 대한 해명을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안 그러면 본인이 매듭을 짚고 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아마 있기 때문에 내일 교육위 출석 이후에 사퇴를 자연스럽게 말씀을 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제 생각에는 입학연령 문제도 그렇고 외고 폐지 문제도 그렇고 이게 해명하면 해명할수록 더 스텝이 꼬일 가능성이 높은 내용들이거든요. 이미 국민적 반감이 워낙 심한 이슈고 전혀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불쑥 나온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글쎄요. 내일 교육위의 해명이라고 하는 것이 그다음 교육위에서 설명을 하는 것이 얼만큼 그 마무리를 아름답게 할지는 저도 사실 의문입니다. 국회가 해명한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건설적인 저도 일단 해명이 시작되면 마이너스 2% 정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안 됩니다. 추정을 그거 해봅니다. 큽니다. 마이너스 2%. 그러게요. 그래서 이렇게 대통령실이나 여권에서 극구 만류해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근데요, 또 역으로 생각하면 이분이 만약에 빨리 결단을 내려주면 또 플러스 효과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결단은 그러면 국회 교육위 출석 전에 결단 말씀이신가요? 뭔가 좀 드라마틱하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미 드라마틱하지 않아요. 아니 저는 이미 드라마가 여기서 드라마틱하다는 거는 제가 보기 좀 이상한 거고. 봐주세요. 어떤 드라마냐의 문제라는 거죠. 이거 굉장히 막장이잖아요. 개연성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저 정도 되면 그만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 정도 되면 이제 빨리 어쨌든 교육부에서 발표하고 그 별도의 해명 자리나 별도 입장 발표 없이 조용히 물러나시는 게 좋고요. 예. 이미 뭐 여당도 대통령실도 박순애 장관을 구제할 수도 없고 구제하는 것도 이상합니다. 여기서 구제할 의사도 제가 보기엔 없어 보이고 그런데 본인이 내일 국회 와서 얘기하겠다는 건 자기 변명밖에 안 되죠. 어떤 얘기를 하든 간에. 그런 자리가 왜 필요합니까? 국정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고집을 부리는. 일단 뭐 박순애 부총리 입장에서는 난 억울하다라는 입장을 표명할 수도 있고요. 물론 본인 개인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가능성은 있지만 다만 국정이나 대통령 지지도에는 부담을 주는 거는 좀 분명해 보인다는 사실이 있어 보입니다. 일단 필요한 조치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박순애 교육부 장관의 사퇴를 그중 하나로 보는 것 같은데 교육부 장관은 내일 국회 교육위에서 출석해서 언급을 하고 해명, 자기 입장을 얘기하고 사퇴할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현재로서는 그런 분위기고요. 다음 필요한 조치는 사실은 그러면 대통령실 개편. 왜냐하면 여권 내에서도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정도는 물러나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주말 사이에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의 뜻을 헤아려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채워 나가겠다. 일단 여권 일부의 뜻은 부족한 부분이 있다. 바꿔라. 라는 분위기인데 아직까지는 대통령실 인사에는 없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게 이제 부담스러운 질문이 같은 파평 뉴스인데 윤희석 대변인이 먼저 가고 있어서 저도 약간 유감입니다. 예. 일단 저 진일보한 메시지가 참 이것도 참 그래요. 예. 이걸 진일보한 메시지라고 말씀드려야 하는. 어쨌든 바뀌었지 않습니까? 메시지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채워 나간다. 이제 이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우려하는 건 이렇습니다. 당연히 뭔가 있을 거예요. 근데 자꾸만 그 반대되는 얘기들이 보도가 되니까 예를 들어서 뭐 3개월도 안 돼서 경질하는 거는 뭐 좀 그렇다라든지 이런 게 나오니까 물론 그건 인사권자의 생각일 수 있는데 이게 마치 국민들의 생각에 좀 맞서는 듯한 고집 부리는 뭐 이런 해석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예. 본 뜻은 그게 아니더라도. 지금 다시 한번 손 PD님 진행을 제가 손 PD가 하는데 다시 한번 동아일보 앞에 이거 볼게요. 지금 오늘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3개월도 안 된 경질하면 누가 여기 와서 일을 하겠느냐라는 말을 했다고 전원으로 보도가 됐는데 윤희석 대변인이 보시기에는 저게 꼭 사실일까? 이런 의문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설령 저런 얘기가 회의석상에서 누군가에 의해서라도 나왔다 하더라도 저게 뭐 대통령의 뜻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다면 국민들이 받아들일 때는 아니 뭐 3개월이든 뭐든 간에 국민이 원하면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할 거고. 예를 들어 대통령이 쇄신 메시지를 더 크게 내고 하지만 이런 부분도 있어라고 작게 메시지된 게 보도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게 그런 순서죠. 그런 그게 말씀 맞는 건데 이게 이제 이렇게 나오면 대통령께서 말한 것처럼 이렇게 보도가 되고 진위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보도 하나하나가 휴가 첫날도 그렇고요. 그런 보도들이 전반적으로 국민들의 기대와 눈높이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게 자꾸 쌓이는 거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불안하고요. 예. 지금은 뭐든 어쨌든 바뀌어야 될 시점 아니겠습니까? 오늘 도어 스태핑이 전과 달랐던 건 일단 남 탓을 대통령이 안 하셨어요. 야당 탓하고 언론 탓하고. 그것만 해도 저는 좀 바뀐 거라고 보고. 근데 이제 초심을 지키겠다고 하시니까 지금 초심 지킬 때가 아니고 바꿔야 될 때입니다. 예. 특히나 대통령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지금 이제 취임한 지 3개월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은 대통령을 보면서 국민들이 바뀌었다는 느낌이 들게 하려면 대통령과 가장 지근거리에 있는 참모들부터 바꾸는 게 저는 지극히 당연한 수준이라고 보고 글쎄 저런 얘기가 뭐 참모진에서 흘러나온 건지 진짜 대통령의 의중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여론을 제가 보기에는 좀 심각하게 읽고 가시적인 조치를 취해야 될 때라고 보고요. 과거에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처음에 광우병 사태로 지지율이 폭락했잖아요. 6월 초에 16%까지 떨어졌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근데 6월 19일 날 이명박 대통령이 일종의 반성문을 쓰고 청와대 뒷산에 올라서 뭐 아침 이슬 노래도 듣고 예. 그리고 나서 20일 날 유익 비서실장부터 시작해서 청와대 수석들을 갈았어요. 정권 출범한 지 4개월이 안 됐을 때입니다. 그런 사례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3개월 만에 어떻게 일하라고 온 사람을 쳐내느냐. 아니 지금 여론이 이 정도면요. 그보다 더한 일도 해야 되는 거죠. 저는 좀 대통령께서 오늘 뭔가 이제 국민들의 관점에서 처리하게 될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후에 액션 플랜이 좀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빠진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태에 대해서 성찰해야 되잖아요. 반성해야 되거든요. 지금 왜 이런 상황이 됐을까? 그러니까 그 부분이 아예 없는 상황이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런 인사 이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그냥 자기 입장만을 고집하는 예. 그런 상황으로 있는 거 아닌가. 이제 대통령실의 인사 문제 관련돼서는 크게 이제 두 가지 정도가 많이 비판을 하셨던 것 같은데, 첫 번째가 대통령실 내 소통 시스템. 예를 들면 누구의 말과 누구의 말이 충돌하는 경우, 그다음에 장관의 말과 대통령의 말이 충돌하는 경우, 이렇게 메시지가 충돌해가지고 소통의 시스템이 원활하지 않다라는 인상을 주는 부분이 하나가 있었고, 두 번째는 인사 전체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특별히 문제가 되는 몇 명의 인사들이 있었습니다. 뭐 극우 유튜버라든지 뭐 사적 채용 논란이 있었던 사람이라든지 이런 인사들의 특정 부분이 또 문제가 됐었던 것이기 때문에 제 생각엔 이번에 특별한 조치라고 언급을 하신 거는 첫 번째로는 이런 소통 시스템을 좀 더 원활하게, 그러니까 일괄된 메시지 체계를 갖추는 것이 아마 대통령실에서 처음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보고, 두 번째는 인사 전체를 다 물갈이 한다기보다는 특별히 국민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던 몇몇의 인사에 대해서는 과감한 조치를 하실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뭐 여권 내에서도 흘러나온 얘기지만 이번 그 휴가 기간 끝나고 뭐 10명이 교체가 되네, 30명이 교체가 되네, 막 교체설이 난무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도 대통령의 쇄신의 의지는 도어 스태핑 내에서도 분명히 보여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상징적인 인사 조치는 박순애 장관을 포함해서 대통령실 내부에도 상당 부분 적용이 될 거라고 저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게, 그러니까 저희 뭐 박홍근 대표도 지적하긴 했었지만 뭐 육상시 문제라든지 이런 검찰 출신 원래 지근거리에서 대통령과 있었던 일종의 핵심 측근들 위주의 뭔가 이게 대통령실이 시스템적으로 돌아가는 국정 운영이 되는 게 아니고 굉장히 뭔가 이 상명하달의 이런 방식으로 되는 시스템적인 문제잖아요. 그걸 개선하지 못하면 답이 없는 상황인 거고, 그거를 인사를 통해서 그런 시스템을 회복하는 게 가장 중요한 반성의 지점인데, 그거에 대한 인식이 지금 이런 말들을 보면 전혀 드러나지 않는 게 굉장히 본질적인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그런 의문도 저는 약간 듭니다. 뭐냐면 많은 분들이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우려를 했던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검사는 사실은 어떤 잘못된 범죄 혐의나 이런 부분을 찾아내고 죄를 묻게 되고,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한 국민 여론이 얘는 죄가 없는 것 같아 라고 해도 원칙상 죄가 있으면 여론과 상관없이 원칙대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정치는 복잡하고 훨씬 다양한 영역이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 좀 대통령이 그런 것들을 검사와 정치가 다른 점에 대해서 좀 절실히 깨달았나, 이런 의문은 사실 있어요.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그 생각이시고 그런 의문을 다 가지실 수 있는데, 어쨌든 국민이 선택했습니다. 검사 출신인 거 다 알고 투표하셨고, 이분이 정치 입문한 지 1년이 안 된 상태에서 대선을 승리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시행착오라고 얘기하면 조금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류의 어떤 좌충우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예상은 좀 했으나 워낙에 국민적 기대치가 컸습니다. 전 정부에 비교해서 윤석열 정부는 그것을 바꿔달라는 열망을 타고 대통령이 되신 분이고, 기존의 정책 기반이 거의 없었던 분이기 때문에 냉정하고도 객관적이고도 가혹한 평가를 시작부터 받게 될 수 없는 운명에 있다.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자, 그러면 휴가 기간 동안에 제가 듣기로는 굉장히 많은 분들의 말씀을 들었고 고뇌의 시간을 보냈고, 물론 아침 도어 스태핑에는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단어는 없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뭐가 있을 걸로 기대할 만한 단어들이 몇 개가 있어요. 아까 이제 필요한 조치, 초심 말고 또 있습니까? 혹시? 초심은 공정과 상식이니까 뭐 왜 안 바꾸냐, 초심대로 가면 안 된다. 그건 공정과 상식이라는 화두예요. 맨 처음에 전제고,
세심히 살핀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세심. 예. 세심. 저는 그런 하나하나를 의심 있게 봅니다. 뭐 웃으실 수도 있겠지만 지켜보시죠.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속보 약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대통령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주례 회동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정책은 없다. 개혁의 출발은 민심의 성찰이다라고 조금 전 얘기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5세 취약 연령을 낮추는 것 이런 것들 국민 뜻에 거스르는 정책이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요. 여기서 또 얘기했네요. 윤희석 대변인 얘기가 맞는데 오늘 또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을 더 세심하게 받들기 위해 소통을 더 강화하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맞잖아요. 혹시 이거 윤 대변인이 써준 거예요? 아니요, 저는 아니, 안 씁니다. 저는 글을 별로 안 좋아해서 말만 합니다. 뭐 내용 맞습니다. 예. 아니 뭐 박순애 장관 버티지 말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늘 내로 해결하라 예. 말씀을 하신 거고 아마 오늘 내로 해결이 되겠죠. 대통령이 저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버틴다면 그건 이제 영이 안 서는 거여서 말이 안 되고. 그래서 저는 오늘 메시지만으로는 이후에 어떤 액션이 준비되어 있는지 가늠하기는 어려워요. 워낙에 원론적인 말씀이시기 때문에. 예. 제가 말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는 대통령의 메시지가 좀 추상적이고 원론적인 수준에서 구체적인 수준으로 좀 전 바뀌어야 된다 말씀을 드려요. 그게 지금 이 정부가 뭔가 집중하고 있지 않다. 대통령의 어젠다가 없는 것 같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벌써 3개월이 지났는데 이런 평가가 나온다는 건 심각한 거예요. 사실은 인수위 66일이 지나면 보통은 정권의 어젠다가 섭니다. 그게 옳든 틀리든 또 국민들이 거기에 얼마나 공감하든 성공하든 실패하든 역대 정권이 그랬어요. 근데 이 정부는 120개 국정과제를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가 뭔지 최우선적인 과제가 뭔지 그러니까 공정과 상식이라는 건 일종의 하나의 그냥 가치이고 그 추상적인 원칙이기 때문에 그걸로 되지는 않고 공정과 상식을 가지고서 뭘 하겠다 이런 게 분명해야 되는데 아직 그런 게 없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여전히 대통령 말씀이 조금은 좀 구체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저는 취임 100일이잖아요. 좀 있으면. 그리고 8.15 경축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 메시지를 담아야 된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이렇게 가겠구나. 이전 정권과 차별성은 이런 거고 또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와 관련돼서 이런 비전을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하겠구나. 이런 어떤 예측 가능성을 줘야 되고 국민들이 그걸 기준으로 평가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전부 너절너절한 얘기들 뭐 행정관 채용했는데 누구의 아들이고 예. 그거 유튜브고 이런 게 사실은 국정을 평가하는 기준이 된단 말이죠. 저는 지금 국정 기획을 하시는 분들이 어느 분이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점을 좀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봐요. 예.